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명입니다. 초안지 14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한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신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바로 그 전 시간에 유방이 항우에 의해서 서쪽, 오지, 파, 촉, 한중 지방 건너서 가게 되는 그 과정에서 한신이 등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새 나갈 수 있다는 파, 촉, 그 오지에 유방이 한 왕으로 봉해져서 가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유방을 한 왕이라고 사기에서 기록을 합니다. 한 왕이 된 유방이 파, 촉 지방에 다다를 때 등용한 인물이 한신이었죠. 대장군으로 임명을 하게 되는데 회음후 열전에 여기서 한신과 유방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신이 대장군으로 봉해지는 그런 장면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대장군으로 임명하고 이제 대화를 나눠요. 유방이 한신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승상으로부터 장군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 여기서 말하는 승상이 소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럼 나에게 좋은 계책, 가르침을 주시오. 이럽니다. 그러자 이제 한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대왕께서 항우보다 더 낫습니까? 못합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유방이 내가 항우만 못하오 이렇게 시인을 합니다. 그러자 한신이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신이 하는 말이 항우가 용맹하고 사납고 또 어진 척하지만 사실 항우는 그런 인물이 못 된다. 항우는 큰 소리로 꾸짖으면 사람들이 엎드리지만 어떤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봉을 할 경우, 상을 줄 경우 제대로 주지 못한다. 자기 걸 다 내어주지 못하는 인물이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제후들이 불만을 품게 되었다. 지금 현재 항우가 각 지역의 왕을 임명했는데 이 과정에서 불만 품은 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항우가 각 지역에 이제 왕을 임명을 하죠. 자기를 도와서 공을 세운 제후 세력들을 왕으로 임명할 때에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들한테는 좋은 지역의 왕자리를 주고 자기가 탐탁치 않은 사람들 또 자기를 크게 돕지 않은 사람들은 왕의 자리를 주지 않거나 아주 하찮은 지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불만 품은 자들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신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지금 이 제후 세력들이 항우한테 불만을 품고 있으니 한왕께서 유방께서 이 사람들을 잘 등용하시고 좋은 자리에 봉해 주시면 진심으로 한왕께 이 사람들이 충성을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이 파촉 지방에 와 있는 이 한왕의 병사들은 본래 저기 동쪽 지역 산동 지역 출신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동쪽으로 가고 싶은 욕구가 대단합니다. 이런 마음을 이용하여 동쪽으로 진출하시옵소서 하면서 하나 더 건의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에 했었던 스토리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항우가 이 왕들을 봉할 때 관중 지방을 3등분하여 진나라 장군 출신인 장한과 사마흔과 동해에게 관중 지방을 3등분해서 나눠 주었다. 그 목적은 그 관중 서쪽에서 유방이 치고 나오지 못하도록 너네 셋이 막거라 이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신이 이 얘기를 꺼냅니다. 지금 관중에 진나라 출신 장한, 사마흔, 동해가 있는데 그 지역에 원래 살던 진나라 백성들이 이 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항우가 진나라 사람들 20만 명 학살할 때 이 셋만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나라 사람들 왕창 죽을 때 항우가 왕창 학살할 때 항우 편 들었던 이 3명 진나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니 이거 공격하시옵소서. 그럼 진나라 사람들이 한왕 편을 들 것입니다. 그럼 진나라 사람들은 왜 한왕의 편을 들까요? 한왕께서 유방께서 관중에 처음 들어가셨을 때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진나라의 그 어마무시하던 나쁜 법들을 세계로 간추려서 완화시켜 주었기 때문에 진나라 사람들은 한왕께 마음으로 대할 것입니다. 또 하나 관중에 제일 먼저 들어온 자가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 이 진나라 백성들도 알고 있습니다. 한왕이 원래 왕이 됐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니 여기를 치고 들어가시면 진나라 백성들이 한왕께 호응할 것입니다. 이런 류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방이 오케이
나는 그럼 이제 동쪽으로 치고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게 되고 동쪽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당시 항우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우는 각 지역에 이제 왕들을 막 자기가 임명을 했죠. 자기 마음대로 임명을 하고 의제, 초나라 왕 의제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제가 원래 회왕이었죠. 그리고 항우 자체가 사람들 봉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서초 지방의 패왕이라는 자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때부터 이제 서초 패왕이라고 칭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본래 근거지 초나라 땅, 거기 이제 서초라고 부르고요. 거기에 패왕이 됐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원래 자기의 근거지였던 팽성 지역으로 갑니다. 왜 전에 항우가 금이환향 운운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루었으면 고향 가서 자랑해야지 이런 말 했었다라고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그래서 자기의 근거지인 팽성 쪽으로 가서 거길 도읍으로 삼고 서초 패왕이라 칭하면서 위세를 부리게 됩니다. 이때 항우에게 반발하는 세력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항우의 이 자귀 분봉, 왕 분봉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이제 항우에게 저항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전영이라는 인물입니다. 전영이라는 사람은 원래 제나라 왕족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이 제나라를 이끌 때 항우가 조나라 구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제나라 전영에게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전영이 돕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항우가 진나라와 싸우면서 서쪽으로 진출할 때에도 전영은 돕지 않았습니다. 항우가 이래서 전영이 미웠어요. 그래서 이 원래 제나라 왕으로 전영이 봉해져야 정상인데 전영을 제나라 왕으로 봉하지 않고 딴 사람을 제나라 왕에 앉힌 겁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전영이 이 제나라 왕을 죽이고 몰아내고 자기가 제나라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항우에게 맞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에게 의탁하고 있던 팽월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자, 팽월이라는 인물은 원래 도적 두목 출신인데 나름 또 활약을 했는데 항우가 아무 자리를 주지 않아서 팽월 자체가 항우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항우에게 불만을 품고 제나라 전영에게 의탁하고 있었는데 이 제나라 전영이 이 팽월에게 장군의 지위를 주고 너 항우랑 싸워줘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래서 팽월도 항우에게 맞서고 싸우게 되었는데 또 잘 싸웁니다. 팽월 이름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또 유방과 밀접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인물을 언급하겠습니다. 바로 진여라는 인물입니다. 진여라는 인물은 전에도 종종 언급이 됐었어요. 장이와 진여, 문경지교 아주 절친한 그런 친구 관계. 하지만 둘이 사이가 나빠졌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진여, 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전전 시간에 진여가 이렇게 그 왕들이 분봉될 때 조그마한 현 3개밖에 얻지 못해서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런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진여도 항우를 도운 게 별로 없어서 아주 하찮은 자리를 얻게 된 거예요. 진여가 여기에 불만을 품었어요. 이 진여라는 인물이 그래서 전영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군대 빌려달라고. 그래서 제나라 전영의 군대를 얻어서 항우를 공격하는데 항우 세력을 공격하는데 이때 진여가 공격한 항우 세력이 장이가 되겠습니다. 자기 친구 문경지교 바로 그 장이를 공격을 하고요. 물리칩니다. 그래서 장이가 피신을 하여 이때 장이가 유방에게 귀순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장이를 몰아낸 진여는요. 옛 조왕 헐이라는 인물을 다시 왕위에 앉혀요. 조나라 왕에 앉히고 이 나라를 이제 진여가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전영의 제나라, 그 다음에 진여의 조나라가 항우에 맞서는 형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항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동쪽에서 자기한테 덤빈 이 조나라, 제나라 이 세력들을 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항우가 조나라, 제나라, 즉 전영과 진여 세력을 이제 치러 거기에 집중을 할 때 이때 이제 유방이 서쪽에서 치고 나옵니다. 유방이 서쪽에서 치고 나와서 관중에 있는 장안을 칩니다. 그 다음에 사마흔, 동해 차례차례 치면서 관중 지역으로 들어오고 함양 지역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항우에게 내줬던 그 관중에 유방이 다시 들어와요. 그럼 이제 항우는 이 동쪽에서 제나라, 조나라와 싸워야 되는데 저 관중 지방도 이제 신경이 쓰이겠죠. 서쪽에서 치고 나온 유방이 신경 쓰일 때 유방이 항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장량의 작전이었습니다. 자, 어떤 편지를 이제 장량을 통해 보내냐면요. 나는 원래 잃었던 이 관중 땅을 이제 회복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더 동쪽으로 치고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 조나라, 제나라가 연합하여 초나라, 항우 공격할 거랍니다.
거기 집중하세요 라는 식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항우는 일단 유방이 거기서 더 동쪽으로 안 나온다고 하니 오케이, 일단 넌 거기 있고 이 조나라 제나라 정리하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이때 항우가 이제 제나라를 막 공격할 때 경포 있잖아요. 앞에서도 종종 나왔죠. 이 경포 장군한테 군대를 보내라고 그랬는데 경포가 이때 항우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경포가 그냥 수천 명 조금의 군대를 도와주는 선에서 그칩니다. 이래서 항우와 경포 사이에 또 금이 가요. 항우가 경포를 미워하고 의심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 관계가 금이 가고요. 항우가 이렇게 제나라 정벌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럼 유방, 한왕 유방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자, 의제가 죽은 걸 이제 유방이 관중에서 이슈로 삼는 겁니다. 아이고, 의제를 항우가 죽였어? 내가 추모를 한다. 이러면서 사흘 동안 곡을 하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의제, 초왕 의제는 이 제후 세력들이 함께 옹립한 사람이었는데 항우가 그를 감히 죽였다. 이렇게 의제를 함부로 죽인 항우를 용서할 수 없다. 제후 세력들은 나를 도와서 초를 공격하라.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선전포고예요. 한나라의 유방과 이제 초나라의 항우가 본격적으로 싸움을 하는 그 선전포고였습니다. 초안전쟁의 서막이 제대로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유방은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는데 항우는 전영과 싸우고 있었고요. 결국 전영을 무너뜨립니다. 전영은 도망을 쳤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전영을 잡아 죽였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전영을 보호하고 또 이러면 항우한테 당할까봐 전영을 죽였는데도 항복한 제나라 사람들을 항우 스타일 있잖아요. 항우가 다 학살을 합니다. 성곽을 불지르고 사람들 포로로 잡아가고 막 죽이고 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제나라 지역 사람들이 항우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더 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나라 사람들은요, 다른 인물을 또다시 왕으로 삼아서 계속 항우에 맞섭니다. 그래서 항우가 제나라 정벌에 집중하고 있을 때 유방이 치고 나옵니다. 56만의 병력을 이끌고 동쪽으로 쭉쭉 치고 나와서 항우의 동쪽 도읍지 팽성을 유방이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팽성을 점령한 유방은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본성을 드러낸 거죠. 왜 유방이 원래 건달 출신이지만 유방이 함양을 점령했을 때, 진나라 수도 함양을 정복했을 때는 창고 안 건드리고 여자들도 안 건드리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때 막 번쾌 뭐 이런 사람들이 장량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건의를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항우의 근거지 팽성을 점령한 유방은 본성을 드러냅니다. 다 약탈해요. 재물 약탈하고요. 여자들 다 취하고 난리를 칩니다. 뭐 신하들이 말렸을 수가 있는데 이제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나 참을 만큼 참았어 이러면서 팽성에서는 다 약탈하고 재물 다 취하고 여자 다 취해버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술 파티를 벌였습니다. 유방이 좀 오바를 한 거죠. 지금 항우, 제나라 정벌하던 항우는 팽성이 유방에게 점령됐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우가 제나라와 싸우다가 급히 3만의 별동대를 꾸려서 팽성으로 급히 밤낮을 달려옵니다. 자, 유방의 군대가 50만이었는데 항우의 군대 3만이었어요. 이 둘이 맞붙습니다. 이걸 팽성 전투라고 하는데 팽성에서 항우의 3만이 유방의 50만을 칩니다. 그리고 항우가 이깁니다. 여기서 항우의 또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새벽을 틈타 팽성을 공격한 항우 3만 군대에 유방 군대는 속절없이 대패를 하게 되고 흩어져 도망가고 많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유방도 급히 도망을 가겠죠. 자, 근데 유방이 도망갈 때 자기 고향 폐현에 있는 가족들이 항우한테 화를 입을까봐 걱정이 돼서 유방이 폐현 땅으로 급히 또 가요. 가서 가족을 챙겨서 같이 도망을 치려고 했는데 항우 군대는 쫓아오죠. 막 폐현 사람들 또 막 피난 간다고 난리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찾아야 되는데 제대로 못 찾고 있었을 때 우연히 유영, 아들이에요. 유방의 아들 유영과 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이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수레에 급히 태워서 도망을 칩니다. 아내 훗날 이제 여후가 되는 그 여후 부인과 그 다음에 아버지는 못 찾았어요. 이때 못 찾고 아들하고 딸만 수레에 태워서 도망을 치는데 항우 군대가 추격을 해 오는데 이 수레가 사람이 많이 타서 이 아이들까지 타서 무거워서 그런지 잘 못 달리는 느낌이었어요. 유방 입장에서. 이러다 보니 항우 군대에게 곧 따라잡힐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유방이 이때 무슨 짓을 벌이냐면요, 자기 수레에 타 있는 아들과 딸을 수레에서 밀어서
달리는 수레에서 밀어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자기만 막 수레 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함께 있던 부하 하우영이 아이들을 주워서 다시 수레에 태워서 또 가는데 유방이 거기서 또 수레에서 애들을 밀어요. 그러자 또 하우영이 태워요. 또 수레에 태우고 도망가다가 유방이 또 자식을 밀어냅니다. 3번이나 밀었다고 합니다. 다른 기록에는 10번 걷어찼다라고도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도망가면서 자기 따라잡힐까봐 자식들 발로 걷어차서 수레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서 수레는 멀어져 가고 하우영이 얘네 태워서 또 가고 이런 겁니다. 이때 그래서 하우영이 유방, 한왕한테 꾸짖습니다. 아무리 다급하고 빨리 갈 수 없다고 하나 어찌하여 자식을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막 유방한테 꾸짖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 얘기는 사기에서 고조본기에는 안 써 있는데 항우본기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이런 아빠가 다 있어요. 자기 도망가겠다고 아빠가 완전 양아치예요. 뭐 애들을 발로 걷어차고 수레에서 밀어 떨어뜨리고 지도 혼자 살려고 이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가까스로 유방은 애 둘 건져서 도망쳤고 대신 아내와 그 다음에 아버지는 항우에게 포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유방이 팽성을 점령하고 오만함에 빠졌던 그 순간 항우한테 결국 대패를 하게 되었던 팽성 전투의 모습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